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평면 벡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벡터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벡터가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아마 그 물리 시간에 속도란 개념, 속도와 속력 차이 구분하시죠? 속력은 그냥 빠르기, 속도는 속력에다가 방향이 추가된 값입니다. 각각 이 벡터와 스칼라를 의미하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배우는 벡터라고 하면은 벡터는요, 물리량 중에 여러분이 크기하고 방향값을 다 가진 값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라고 하면 여러분 수학 쪽에서는 보통 이제 어떤 길이나 숫자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벡터에서는 이제 벡터의 길이로 표시하고 크기로 표시하게 하는데, 방향이란 건 여러분 수학에서는 뭐 방향을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부호를 많이 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만 있는 게 있습니다. 크기만 있는 양이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죠. 스칼라. 그죠?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죠? 스칼라. 그래서 스칼라라고 하는데, 구분 좀 짓자면 벡터의 대표 주자, 여러분 잘 많이 듣던 게 여러분 속도일 겁니다. 속도. 뭐 속도라든가 가속도. 그죠? 스칼라로 예를 든 게 여러분 구분 지면 좋은 게 속도랑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속력이죠. 속력은 그냥 빠르기입니다. 빠르기. 그 다음 뭐 여러분 크기만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니까 뭐 질량이라든가, 그죠? 질량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질량, 면적이라든가 넓이 같은 거 있죠? 넓이. 요런 것들이 스칼라가 됩니다. 그죠? 뭐 길이 같은 거, 길이에도 방향이 없죠?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럼 속력, 속도 차이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많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등속도 운동이 있고요. 여러분이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은 일정한 빠르기로, 그죠? 일정한 빠르기로 같은 방향을 계속하는 게 등속도 운동이죠. 그럼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냐라고 물어보면, 등속에서 이 속은요 속력이에요. 원운동은 여러분이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시시각각. 그래서 이 등속의 속은 속력입니다.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원운동하는 거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하면 여러분이 쭉 직선으로 계속하는 이런 형태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배울 건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 그럼 수학에서 벡터 어떻게 정의내리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벡터 AC가 나와 있죠. 점 두 개로 표시합니다. 점 A, 점 뭐 B가 있다고 칩시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점 A, 점 B가 있고요. 그럼 벡터에서 중요한 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이 점 A, B가 있으면 이렇게 표시한 벡터, 파란색 벡터가 있을 수 있죠. 요 벡터는 우리가 벡터 A, B라고 쓰고 벡터 A, B라고 읽습니다. 또 다른 벡터, 이렇게도 벡터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벡터를 우리가 벡터 BA라고 읽고 저렇게 씁니다. 그럼 차이점 뭐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벡터의 요소에는 시점하고 종점이 들어가요. 파란색에서의 시점, 이 파란색, 요게 시점이 되는 겁니다. 왼쪽 쓰는 게. 여기 녹색에서는 이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시작점하고 그 다음 파란색에서는 종점이 요 B가 되는 거예요. 녹색에서는 반대로 A가 되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벡터 AB는 A에서 시작해서 B 쪽으로 가는 벡터입니다. 그 다음 벡터 BA는 B에서 시작해서 A 쪽으로 가는 벡터를 의미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는데, 중1 때 혹시 여러분 직선 표시, 반직선 표시 기억나시죠? 이 녀석은 반직선하고는 다릅니다. 반직선이란 건 여러분 중1 때 배웠던 반직선이란 거는, 반직선 AB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쭉 가버리죠. 그럼 이 간에 점이 C, D가 있든 E가 있든 간에 반직선 AB 하면 그냥 쭉 뻗어나간 걸 얘기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네, 그렇죠. 반직선이니까 반직선하고 벡터는 방향은 있는데, 벡터는 크기가 정해져 있고요. 반직선은 크기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길이가 계속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벡터는 반직선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뭐 이러면서 뭐 요 표시까지는 직선 AB 하면 그냥 쭉 뻗는 거였잖아. 그럼 직선상의 어떤 점도 AB 선상에 어느 점 딱 지금 뭐 직선 AB나 직선 AC나 직선 AD나 다 같았잖아요. 여기서는 이 반직선 표시가 아닙니다. 벡터 표시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벡터는 크기랑 방향이 있는데, 크기는 뭐로 표시하느냐? 예, 바로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크기라는 거는, 벡터의 크기는 요 선분 AB의 길이로 표시해요. 선분 AB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가 바로 벡터의 크기인데요. 이걸 기호로 표시하면
벡터 A, B에다가 뭘 붙이냐면 예, 여러분 절대값 표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게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벡터의 크기 되겠습니까? 그럼 벡터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 시점, 그 다음 종점, 그죠? 그러니까 벡터의 방향은 화살표 가리키는 방향, 벡터의 크기는 뭡니까? 선분 AB의 길이, 그 벡터 크기 표시는 어떻다? 그렇죠. 요렇게 쓴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별히요. 그리고 이 경우에 임의의 벡터가 있어요. 어떤 벡터가 있으면 벡터 크기, 이게 벡터 크기라고 했죠. 벡터 AB 크기가 1이다 그러면 이때 이 벡터 AB를 특별히 뭐라 그러냐? 예, 이거를 바로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무슨 벡터?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을 수 있네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시점이 A인데 종점도 A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시점도 A, 종점도 A면 벡터를 그리기가 애매하죠. 그죠? 이걸 0벡터라고, 0벡터. 그러니까 벡터 AA, 이건 사실상 크기가 얼마야? 크기가 0이죠. 그죠? 방향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 종점이 시점 좀 같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걸 0벡터라고 하는데 표기는 0벡터 요렇게 쓰긴 합니다만 방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호로는 저렇게 쓰긴 해요.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면 단위 벡터, 방향, 크기, 시점, 종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옛날에 반직선 세듯이 배웠잖아. 점 A, B가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벡터가 A, B 벡터랑 B 벡터 두 개씩 나와요. 선분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벡터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죠. 이런 식의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기본적인 문제 몇 개 여러분 골라서 해보고 나머지 여러분 해보시고 저랑 점검하시죠. 간단하죠? 첫 번째입니다. 벡터 AC 시점과 종점을 차례대로 얘기하라. 그러면 시점은 뭐죠? 예, 시점은 점 A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점은 점 A, 그 다음에 종점은 예, 점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시점 종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점 A, B, C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되어 있습니다. 자, 벡터 A, B입니다. 시점이 A고 종점이 B죠. 그럼 여러분이 A, B를 이렇게 선으로 그어주시고요. 예, 종점에다 A에서 B 쪽으로 가더라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이게 벡터 AB가 되겠습니다. 벡터 AB, 여기다 우리가 벡터 AB 이렇게 표기해보죠. 이게 벡터 AB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요.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ABCD. AB 길이는 1이고 BC 길이는 2죠. 직사각형입니다. 그죠? 자, 벡터 AB의 크기입니다. 자, 정의 내려볼까요? 벡터 AD의 크기를 여러분 수학적 기호로는 벡터 AD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 절대값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건 어디예요? 예, AD 요 길이를 써주시면 됩니다. 선분 AD의 길이 직사각형이니까 2죠. 여러분이 금방 벡터 AD 크기는 얼마다? 그냥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나온 2번 벡터 CD의 크기는 얼마죠? 예, 선분 AB 길이 같죠? 직사각형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벡터의 크기는 선분의 길이다. 다시 한번 벡터 AB의 크기는 바로 선분 절대값은 빼야 되는데 예, 선분 AB의 길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얘기할 거는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서로 같은 벡터. 왼쪽에서 설명을 좀 하고 그림과 같이 다시 문제를 좀 간단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벡터를 표기할 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 여러분 뭐 좌표 평면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원점이 등장하겠죠. 원점이. 그래서 원점 O가 있고 여기 한 점 또 A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OA 벡터 이렇게 도시하고 나면 벡터 OA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거를 예, 스몰 a 벡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으로 벡터 표기할 때는 대문자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 문자 하나로 표기할 때는 소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인정하고요. 그럼 여기 나온 이 벡터 A, B, C, D라는 게 그런 겁니다. 딱 이 자체를 그냥 한 문자로 소문자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서로 같은 벡터는 뭐냐면 서로 같은 벡터. 만약에 벡터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관계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벡터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벡터와 B 벡터가 같다고 하면 수학적 표시는 같다는 두 줄 써줍니다. 그죠?
그 세 줄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합동할 때 모양 크기 같으면 합동하면 세 줄 그었잖아. 근데 우리 벡터에서는 그냥 예, 같다. 등호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의미는 벡터 A와 B의 뭐가 같고 예, 크기도 같습니다.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도 같다는 얘기. 이건 크기죠. 크기도 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둘의 방향도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방향도 일치한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단히 표현을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평행이동에서요. 예, 평행이동 제일 간단한 이해하기 쉬운 게 평행이동에서 포개집니다. 겹쳐지면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하면 겹쳐지면 같은 벡터예요. 딱 겹쳐져. 모양이 그대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면서 겹쳐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평행이동에서는 뭐와 시점하고 그죠? 종점이 어떻게 한다? 평행이동하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고 쳤네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서로 같은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평행이동에서 일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보시면 벡터 A와 같은 벡터를 말하라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벡터가 여기 있죠. 벡터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벡터 A죠. 벡터 A. 됩니까? 그러면 이 치고랑 같은 거, 뭐 이런 개념적으로 이렇다는 거, 이걸 평행이동해서 포개지는 거 B랑 아니죠. C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예요. 오면 예, D 벡터가 바로 A 벡터랑 포개지죠. 이런 개념입니다. 모르는 종이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방향 볼 때 이 점에서 이 점 하면 어때? 오른쪽 세 칸, 위쪽 두 칸. 얘도 오른쪽 세 칸, 위쪽 두 칸 하면 이거는 모양 크기 같은 거죠.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첫 번째 벡터와 같은 벡터를 말하라 그러면 벡터 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되겠어요. C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 A 벡터 기준으로 다른 벡터를 표현한다 그러면 C 벡터는 지금 A 벡터와 방향이 어때? 크긴 같은데 방향이 반대죠. 그럼 C 벡터는 예, 마이너스 A 벡터라고 하면 되죠. B 벡터는 뭘까요? B 벡터는 여러분이 보시면 가만 보면 요렇게 하나, 그죠? 오른쪽 세 칸, 위로 두 칸 가서 또 오른쪽 세 칸, 위로 두 칸이죠. 예. B 벡터는 이런 경우는 벡터 A 벡터의 몇 배다? 2배다 보시면 돼요. 2배. 납득되십니까? B 벡터는 A 벡터의 2배다 보시면 돼. 그죠? 길이도 2배고 방향은 똑같은데 길이가 2배인 거죠. 여러분이 점과 점 사이 거리 보시면 돼. 그죠? 이쪽으로 3칸, 2칸이 아니고 몇 칸? 6칸, 4칸 같죠. 맞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바꿔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